네, 자유의 창입니다. 네, 자유의 창, 네, 방송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통지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검찰로부터 공소를 당해서 이제 선거 자유 방해죄에 대해서 네, 재판을 받습니다. 네, 선거 자유 방해죄. 네, 공직선거법 237조 1항 2호 2018년도에 제가 6.13 지방선거 때 그 QR코드 때문에 QR코드 뭐 개인정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이다 해가지고 선거자유방해죄 제가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2월 22일 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 부정선거 감시 하자고 올린 영상 내용들 중에서 그 내용들 중에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네 가지 정도를 추려서 검찰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재판부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이 참 이게 좀 조금 저로 하여금 긴장하게 합니다. 이제 안내문이죠. 그러니까 유의사항인데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다 해놓고 자, 이 공직선거법의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이제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거죠. 1심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3번에서 엄청나게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걸 안내로 보내온 거예요. 근데 아니 6개월이면은요 아주 널널하더라고요. 시간적 여유가. 제가 2018년도에 그 당시 11월 달, 12월 달, 12월 초 공소돼서 다음에 2019년 4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널널하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시간 반론을 제기할 시간 충분히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 재판부는 많이 달라요. 엄청 서두릅니다. 자, 이제 3번에 보면 판결 선고 기간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6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라는 게 선고해야 되는 게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했다. 그게 11월 10일입니다. 인정신문 정도? 뭐 본적지가 어디고, 이름이 뭐고, 이런 거 확인하는 정도죠. 그리고서 이제 속행 기일도 일주일 이내에 단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주일 이내니까, 이내라는 거예요. 일주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5일이 될지, 4일이 될지, 3일이 될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의, 뭔가 반론을 제기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거죠. 거의 무지막지한 그런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판 기일도 자, 피고인의 국회 일정, 이건 뭐 국회의원에 해당되겠죠. 그런 공무상 일정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타 업무 일정과 중복되더라도 기일 변경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된다. 기일 변경 신청 허용 안 된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한번 재판부가 딱 기일 정하면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그런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안내문을 제가 오늘 몇 분에게 보여드렸더니 다들 비교를 하는 거죠. 다들 그 4.15 총선 무효소송 진행은 6개월이 지나도록 니나노 그냥 마냥 늘어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데 이렇게 힘없는 국민을 형사사건으로 올가맬 때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이래요. 야, 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는 그 강행 규정을
4.15 총선 무효소송에다 적용을 해야죠. 그냥 저 같은 그 일반 국민, 일개 힘없는 국민한테는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고, 대법원이나 선관위는 넉넉하게 6개월 지나도 할지 말지 이런 재판으로 진행을 하고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안내문 하나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됐다. 어쩜 이렇게 이중적이냐, 어떻게 이렇게 내로남불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그 선거 자유 방해죄, 선거 자유 방해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든 죄를 엮어서 그 재판을 진행할 때는 반론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기일 정한 뒤에 속행도 일주일 이내에 단기로 끝내겠다. 일주일 이내 5일을 줄지 4일을 줄지 3일을 줄지 그것도 내 맘이고 정해놓으면 기일 변경 신청도 안 된다. 이렇게 3번에다 정리해서 보내온 걸 보고 제가 야, 이건 뭔가 심각하다. 뭔가 단단히 엮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유죄를 때려놓고 그 1심에서 이제 2심 가든 말든 어쨌든 유죄로 판결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4.15 총선 무효소송 팀들에게도 뭔가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4번에는 뭐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해야 되고 만약 출석 안 하면 구속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참석 안 하면 공판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을 마음대로 내리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 받고 나니까 좀 심란합니다. 심란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일은 벌어졌고 그리고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이걸 보고 저한테 도움 줄 분들이 봐야 되는데 저를 엮어놓고 고발하려는 자들이 더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할 때마다 이걸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그럼 뭐 어떤 재판을 받는 거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소장을 받아본 소감이라고 하고 방송을 하긴 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당신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한 범죄인이 됐느냐? 범죄인으로 보는 거냐? 아직 된 건 아니죠. 그 이유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죠. 자, 이게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자, 검찰의 공소 이유는 이제 제가 이게 2020년 2월 22일 날, 정확하게 2월 22일 날 유튜브에다가 부정선거 감시하자 하는 이걸 강의를 올렸어요.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선거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니까 쭉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그래서 뭐 그 봉인지 인증샷 좀 찍어 주셔서 그 바꿔치기 못하게 하자 뭐 그런 취지의 방송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의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해명이 된 부분은 공소 사실에서 빠진 것 같고요. 거기서 뭔가 이제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만 추려가지고 검찰에서 공소 이유라고 한 4가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해킹을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을 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그 프린터기 그 앱슨 그 프린터기로 어디서든 가짜 투표용지를 인쇄할 가능성이 있다. 부정선거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 비슷한 내용. 어쨌든 가능성이라고 여기서 정리를 해줘서 고마운데 아무튼 저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가능성. 만약에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해킹이 된다면 그래서 해킹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누가 뭐 가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있었기에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고요. 일지도 모른다. 추정해서 추정. 뭐뭐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정해서 얘기한 것을 마치 사실을 단정해서 얘기한 것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 의한 중앙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 아무튼 이제 적국이
근데 선거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접수할 경우, 접수한다면, 해킹한다면 이제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아무튼 이 검찰에서 정리한 내용은 제가 강의한 녹취록의 내용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가 되도록 살짝 꾸민 거죠. 네, 내용을 그렇게 이제 사실을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만든 거예요. 이건 만든 거고, 이건 그렇게 공소 이유를 정리한 거고, 이 공소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 그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할 수 있게 하는 거, 날인해야만 되는 것을 인쇄로 가름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요때도 사실은 뭐 내가 만약에 뭐 김정은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거관리규칙을 84조를 사망을 개정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능성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북한에서 만들어놨다.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단정지어 얘기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범죄로 만들어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부정선거 위험성이 높다고 얘기했다. 예. 앞으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위험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건데, 그 19대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QR코드가, 일단 부정선거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딱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는데, 규정을 해놨는데, 그걸 위반했잖아요. 그걸 위반한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게 일단 부정선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더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 도장 찍게 되어 있는 거, 그 프린터기를 인쇄하도록 가름하도록 한 거, 그거 분명히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한 부정선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있죠. 입증 안 되지만 부정선거의 정황이 또 있습니다. 투표용지 모형이 다른 거. 그래서 부정선거 어쨌든 확실한 것만 해도, 법을 위반한 것만 해도 일단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QR코드,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로 가름한 거.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그럼 그 부정선거로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마치 부정선거라고 하면 자기네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부정선거를 생각해가지고 그거 없었으니까 잘못된 얘기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넘겨야 되죠. 자, 공소사실로 이제 녹취록을 중략, 앞뒤로 이제 생략하고 유리한 것만 따왔어요. 자, 그래서 범죄로 될 만한 게 그래도 골라놓은 게 뭐냐 하면 말이죠. 그 북괴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세력을,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기네 세력, 정권 세우려고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 경고하죠, 이제. 중공의 그 공산당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다. 몇백 개가 암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미국 고위 관리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그 호주에서 커밍아웃한 중공 간첩, 대만 선거에 개입했다 하고 커밍아웃한 거, 제가 그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괴라든가 중공이라든가 이제 적국들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한다라는 것을 마치 허위 사실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선거 자유 방해인가요? 아무튼 선거 자유 방해라고 들고 나온 게 이런 거예요.
그 적국이 부정선거 투표용지 만들어주고 바꿔치는 거 도와주고 서버 해킹해주고 어쩌면은 어쩌면은 이제 어쩌면은니까 이거는 불확실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전제한 거란 말이죠. 어쩌면은이라는 말 자체가 좀 더 심하게는 그 서버 관리자를 국회 같은 데서 파견해 버려.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앞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앞뒤 내용이. 요거만 따오면 이제 서버 관리자를 국회 같은 데서 파견해 버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사실은 이게 앞뒤에 말이 빠진 말이 있습니다. 중략된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좀 더 쉽게 하려면 그것까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해 보면서 해킹 가능성, 그러니까 위험성을 상상해 보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선 제가 더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if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라면, 내가 만약에 부정선거범이라면, 내가 만약에 저 북계의 김정은이라면, 이렇게 만약에를 전제하고서 풀어나간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싹 뺀 거죠. 그러고는 날래하라우, 저 선관위 저거 장악하라우, 요원 파견하라우, 그러죠. 그게 좀 힘들어? 그러면 해킹을 하라우, 프린터기 연결하라우, 출력하라우, 어떻게 할까요? 바꿔치라우, 봉인지에 서명이 있는데요, 위조하라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빨간 글씨로 표현한 그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부정선거범이라면, 내가 저 북계의 김정은이라면,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을 살짝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 선관위 장악하라고, 요원 파견하라고, 허위사실 얘기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허위사실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뭐라면 하면서 픽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가능성을 얘기한 것을 요 빨간 글씨 부분을 싹 중략을 한 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걸 싹 빼버린 거예요. 요거는 빼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해킹 가능성을 언급한 게 이제 선거 자유 방해다, 선거 자유 방해다라는 건데, 이게 해킹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게 왜 이게 선거 자유 방해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이 된다라는 것은요, 일단은 무조건 해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선관위가 아주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거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할 때는요, 그 전자개표기에 통신 가능한 장비가 없다 그래요. 랜카드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4.15 총선 때문에 막 부정선거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시연회를 할 때 노트북 보여줄 때, 보드 보여줄 때도 랜카드 떼어놓은 거 보여줬어요. 원래 있었던 랜카드지만 자기네는 랜카드 제거하고 사용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자랑할 때는요, 홍보 영상에서도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있어요. 홍보 영상에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4.15 총선 그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 노트북 보면은 통신이 되고 있는 화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노트북 화면을 보고 만약에 시연회 때 보여준 랜카드를 떼어낸 노트북 보드로 개표장에서 보여준 그 노트북의 화면이 나올 수 있느냐 테스팅 해보자.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형사재판이지만 그 사실조회 신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해킹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단정 지은 게 아니고요. 해킹이 된다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킹이 된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단정지어 얘기한 게 아니고 해킹이 되면, 자, 그럼 뭐라 그러냐 저는 프린터기에 출력하는 것 때문에 가짜 용지를 마구잡이로 만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론상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론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무슨 선거방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상 가능하다 그런 말도 못해요. 그리고 서버 내지는 그 서버의 프로그램만 해킹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해킹만 된다면이 전제 조건이지 이거를 제가
해킹됐다. 네. 해킹된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네.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 안 하다 이거죠. 저쪽은. 네. 네. 과연 누구 말이 옳을지 이제 뭐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이거를 이런 해킹이나 있든가 디지털이라든가 공부 안 하는 판사들이 과연 이거를 일주일 이내에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네. 판사들이 이거 공부 잘 안 하거든요. 네. 해킹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없다, 해킹은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재판만 하시는 이제 판사들이 과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판단 못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자신감으로 일주일 이내에 속행해서 판단 내리겠다 그러는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소사실의 증거로서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중앙선관위 서버가 해킹이 되거나 북계 해커 부대에서 장악이 되는 경우에는 해킹이 되거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킹이 되거나 또 북계 해커 부대에서 장악이 되는 경우 또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방화벽을 튼튼히 하고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 들어오는 놈들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항상 가능성이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또 어쩌면 어쩌면 또 뭐예요? 이게 또 불확실한 거잖아요. 불확실. 어쩌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하는 게 아니냐. 부정선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의문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확실성. 어쩌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것도 뭐라고 했어요. 유해에 가서 부정선거를 준비했다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공소사실의 말을 비틀어 놨다 이거죠. 아우 정말 그죠? 네. 그런 싸움이에요. 사실을 비틀어 놓은 그런 실력들,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또 뭐 뒤에 마찬가지예요. 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그 서버를 해킹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해킹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근데 요 말은 싹 빼고 북해 해커 부대가 프린터기 갖다 놓고 출력하면 돼요. 요 말만 쓴다 이거죠. 분명히 해킹만 한다면 가능하다가 해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해킹만 한다면 해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킹 가능성을 갖고 이렇게 해킹 가능성을 얘기해서 그 선관위 시스템의 그 자신감을 제가 훼손했다 이거죠. 절대 해킹 안 되는 건데 그 해킹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 아주 괘씸하다 이거예요. 아주 괘씸하다. 어디 감히 선관위 서버의 해킹 가능성을 얘기하느냐. 그게 이제 죄가 된 것 같아요. 어디 감히 선관위의 서버가 해킹 가능하다고 얘기했느냐. 무엄하다 이거죠. 무엄하다. 제가 그래서 그런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닌가. 선거 자유 방해죄가 아니라 절대 해킹 안 되는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해킹 가능성을 얘기하고 해킹이 된다면 적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이것이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요. 참 별죄도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해킹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토해서 그 4.15 총선 개표장에서 나왔던 그 노트북에 보여주는 그 통신이 되고 있는 그 화면이 실현 가능한지. 이거 원래 4.15 총선 대법원 소송에서 재판부에서 해야 될 건데 이걸 한번 우리 형사재판에서 해킹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관위에다가 이제 그 노트북과 또 전자개표기를 신청해다가 한번 시연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판결하려고 속행 일주일 이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준비를 나에게 준비할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방어할 준비, 사실 조회를 해볼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일주일 이내에 속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일주일한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1심에서 뭐 유죄가 되든 안 되든 한번, 그래도 선관위에다가 사실조회 해볼 거는 해보고, 또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뭔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 재판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 방송이, 요즘 실시간 방송이 안 되고 있죠. 네, 실시간 방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유튜버의 통신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네, 뭔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조만간 뭔가 좀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또 그냥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유예창, 네, 한동안 뜸했던 방송 시청해주신 우리 자유예창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방송을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